예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도체. 네. 참 할 얘기 많은데 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많죠, 그죠?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좀 할까요, 반도체?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도 안 빠지고 잘 버텼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잘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두 대장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왜 잘 버티고 하이닉스는 왜 잘 버틸까? 요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호기심 있네요, 그죠? 같이 사실은 네. 이 시장 대표주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매도를 나오면서 같이 뭐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이면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네. 그렇죠. 탄핵 나오고서도 뭐 거의 보합권 뭐 뺄림 한 1%뭐 이랬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또 2~3% 올랐고,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희 대표님 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악재가 계속 거듭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HBM 최근부터 이제 거꾸로 가보면 네. HBM 관련돼서 중국 수출을 하지 마라. 맞아요. 가장 큰 피해는 네. 삼성전자죠. 맞아요. 예. HBM2E를 열심히 팔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근데 물론 뭐 일시적으로는 완화를 시켜줄 거라고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또 넘어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랜드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압박으로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이 열풍에 못 올라탔다. 이게 가장 큰데 뭐 AMD에 일부 납품했긴 했지만 그 아주 미미한 수량이고 이미 8월 달에 이제 8월까지는 납품할 거다라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선언을 했는데 8월 이후에 납품을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였는데 최근에 그러면 왜 안 빠졌냐? 간단하죠. 그 10조의 효과인데. 자사주. 네. 자사주 매입.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하단은 바치는 거네요, 그죠? 하단을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5만 한 4천 원, 5만 3천 원 밑으로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담보 부족이 납니다. 그 삼성과 일가들의 네.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낼 게 없으니까 현금이 뭐 재벌이라고 해서 뭐 몇천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을. 그렇죠. 주식 주담대를 받았구나. 네,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담보 부족 걸리는 라인들이 한 5만 한 6천 원부터 5만 한 2천 원까지. 그 지난번에 그래서 4만 원, 4만 9,900원. 네네,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증권사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전화가 이제 담보 비율이 뭐 110%까지 막 떨어지고 그러면 개인들은 그냥 반대 매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 매매 해버리면 큰 고객이 없어지죠. 관계 단절이지.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100% 근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일부 넣어가지고 막고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급하게 10조 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조를 매입을 먼저 할 거고 네. 7조는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또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이게 얘기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군요. 대주주를 위해서 한 거죠. 제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배경이 또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발표가 났을 때 이렇게 할 거면 좀 진작에 하지. 진작에 했으면 조금 더 주가가 더 좋았을 텐데 왜 거의 궁지에 몰려서 식구들이 회장님한테 전화하신 것 같아요. 예,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해서 그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왜 너 내 피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한 달 동안 기타 법인에서 산 것만 지금 예, 금액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조죠. 1조 지금 일별로 보면 이게 한 700억대씩 사고 있거든요. 매일 700에서 500억씩 사고 있는데 그게 자사주예요? 네. 네. 이게 기타 법인에서 사는 게 이게 삼성전자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 샀을 때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데 일반 법인이 삼성전자 이렇게 살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7천억, 6천억, 1,000억 단위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사고 있다. 예. 계속 받치고 있죠. 외국인들은 주장창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부 기관들 금융 투자들은 좀 사고 있는데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받치는 거죠. 그렇죠. 연기금은 지수를 원래 맞추기 자사주 위해서. 사면 외국인들 따라서 안 사요. 거기다 일단 던진다고 그죠? 앵겨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삼성전자 주식을 여기서 근데 뭐 3만 원, 4만 원까지 보낼 수는 없는 거는 외국인도 지분이 많습니다. 지금 50%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 바닥은 이미 잡았다. 음. 그럼 앞으로 총알이 지금 한 제가 볼 때 9조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올라가진 않더라도 빠지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트리거만 생기면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그럼 하이닉스는 왜 안 빠졌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를 왜 안 빠졌냐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레거시 반도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 별로 안 받아. HBM이 돈 훨씬 잘 벌어줘. 네, HBM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랜드도 SSD로 솔리다임 사놓은 게 효자 노릇하면서 지금 돈 잘 벌고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주는 사인은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두 개 중에 뭘 살까 하면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뭐 하단은 잡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안 떨어지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르길 기대하고 사는 거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면 주주환원 정책도 더 강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SK 하이닉스가 더 지금 선택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죠. 그럼 HBM4 시대로 갔을 때 삼성전자가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계속 샀네요. 예, 샀다 팔았다 하지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 여파에 따라서 팔기도 하지만 또 사기도 하고 계속 지금 그래서 매매를 하고 있죠. 외국인 비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매일매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이 흐름을 보여드리면 네. 보유 비중이 최근에 11일까지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54%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급격하게 매물을 줄이는 현상은 없다. 그럼 한국을 팔지 않고 한국의 지수를 방어할 때 오히려 하이닉스를 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좋죠. 근데 저는 또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CEO가 이게 AI 투자를 많이 했더니 성능은 좋아지는데 이제 조금 좋아지는 폭이 좀 줄더라. 근데 이대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이익이 감소될 수 있을까봐. 그러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갖다 붙이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싹 지금 숨어 있고 오히려 지금 구글은 뭘로 올라가냐면 양자 암호 컴퓨터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주목했냐면 그런 인터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저는 실적은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스케일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약간 큰 양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 기획을 조금씩 줄이면 엔비디아는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음에도 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아직은 그래도 테슬라도 더 산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은 줄인다는 얘기가 없고 근데 구글은 일단 약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은 이제 브로드컴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팔란티어도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서비스 나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추세는 타이밍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형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뭐 아마존도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 칩만큼 그런 고성능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의 전력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칩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애플은 그걸 자기가 쓰겠다. 자기 클라우드에 그걸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랑 또 다른 또 반도체를 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독주는 아니고 엔비디아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센티가 줄어들면 걱정은 뭐냐면 하이닉스가 여기서 20만 원 갔는데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상 아직은 저는 반도체도 살짝 중립의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특징은 소부장의 강한 반등이죠. 반등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성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털이 하러 들어온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 좋은데 네. 빠진 종목이죠. 실적은 뭐 거의 지금 사상 최고를 내고 있는데 거기 뭐 부사장님이랑도 인터뷰 하셔 보셨잖아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보면 네. 너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지는지 모르겠다. 근데 시장은 그걸 본 게 아니라 경쟁자의 등장,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설비 투자가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확인, 의심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마 IR 했을 텐데 12일 날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11일 날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이 샀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이제 경쟁자가 등장한다고 열심히 판 쪽이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보니까 하나그룹에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 자회사가 하나정밀기계가 네. 막강한 경쟁자로 부각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장비라는 게 퀄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그게 1단계. 실제로 이제 넣어보는 거구나. 2단계는 라인에 집어넣어보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라인이 있겠죠. 라인에 넣었을 때 수율이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가느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통과가 돼서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하나 쪽도 여전히 잡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지금 사실은 뭐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한미 반도체는 그거보다 뭐 이 경쟁자의 등장보다는 시장의 확대로 보셔야 된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지만 한미 반도체는 직격탄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있고, 그죠? 마이크론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다시 꽂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미 반도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편애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마이크론 관련돼서 지금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잡아당겼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여기는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가 만드는 방식은 MUF 방식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은 삼성이 쓰고 있는 NCF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장비는 그래서 똑같은 장비가 아니라 다른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마이크론에 이미 납품했던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쪽이 추가적인 좋다는 게 확인되면 그렇죠. 그러면 삼성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올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면 인사 조치해서 담당자 바뀌고 맞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회사가 지금 절단나게 그러니까요. 생겼는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실적은 괜찮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버티겠지만, 사실은 이게 실기였다는 걸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추정한다라고 다만 하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소부장택이 오늘은 보자. 어제는 보니까 무슨 여기 소재 업체들도 지금 강했어요. 뭐 한솔케미칼 뭐 이런, 오늘도 워닝 머티리얼스는 여기 어쨌든 소부장이 보면 대체로 같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연속성을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장비주들 이제 많이 빠져 있어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대차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티가 안 좋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랑 뭐 한미 반도체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맞다. 네. 예, 나머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말의 뭐예고, 그죠? 이스페타시스는 사실은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전형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예. 너무 실망을 해서 이번에 저는
이수그룹의 이번에 지배 구조를 한번 파봤는데 음.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예. 시장하고 소통 안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감독원에서 유상증자 뭐 반려할 때 예. 물론 이제 이 시장에서는 그죠 투자자는 이게 뭐야 관련도 없는 업체 증자하고 애널리스트는 막 방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이제 기사들도 막 부정적으로 하는 그거를 감독원에서 다 빠꾸한다는 것도 약간 포퓰리즘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죠? 근데 다시 또 증자한다 그래서 또 내면서 시장하고 소통 안 하잖아 투자자랑.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예. 아, 정말로 투자해야 될 그 자기들의 내부 판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또 그 회사 사겠다고 해서 뭔가 뭐 계약금을 줬던 임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거 얼마예요? 얼마? 2천억 정도. 2천억짜리인데 근데 사지 말래 시장에서 나 안 사. 잘 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어쨌든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흥분했네. 그렇죠. 상법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 자체가 네. 회사가 뭔가 결정할 때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소송감이거든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페스타시스와 제이오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CB 업체고 거기는 뭐 완전한 지금 보면 2차 전지 첨가제 업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서 제가 화가 나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수그룹의 꼭대기에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갖고 계신 건데, 예, 그 회장님이 그 돈이 많더라고요. 그 밑에서 번 돈 다 끌어올리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그 주주들한테 떠넘기면서 그 소통을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제가 볼 때 이스페타시스는 2만 오늘 기준으로 한 2만 1,000원 정도 네.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한 15,000원도 그냥 갈 수도 있다. 8,000원도 갈 수 있고 그러게요. 예, 7,000원도 갈 수 있다. 네. 좀 아쉬워요, 그죠? 예, 네. 너무 아쉽다. 그 전에 좋게 보던 기업이었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반도체 이야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도 지금 적극적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죠? 예, 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예, 정도로 예. 보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은 브로드컴은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좀 쉬고 있다. 엔비디아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돌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